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호재를 전해주는 유튜버 레이워크입니다. 오늘은 최근 암호화폐 시장을 공포의 분위기로 이끌고 있는 마운트 곡스 해킹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마운트 곡스의 보상으로 비트코인이 시장에 풀리는 일자와 전체 비트코인의 물량, 그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변동성을 예측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9월 둘째 주인 암호화폐의 주요 일정과 호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암호화폐는 하락장에서도 코인의 호재가 발표가 되면 나홀로 시세의 상승을 이끌고 납니다. 우측 상단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한 번쯤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마운트 곡스 해킹 사건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카톡방을 개설했습니다. 제가 진입한 선물과 현물 포지션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다양한 코인의 정보들도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더보기란에 카톡방 링크가 있으니 혼자서 매매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운트 곡스는 과거 도쿄 시부야에 기반을 둔 일본의 최대의 거래소였습니다. 2007년도 7월 제드 맥켈럽이 TCG 게임 카드와 관련된 온라인 거래소로 설립을 하였고 2010년 7월 17일에 암호화폐 거래소로 개편되었습니다. 제드 맥켈럽 하면 리플 홀더분들은 모두들 아실 것입니다. 마운트 곡스 설립자가 바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제드 맥켈럽이 맞습니다. 제드 맥켈럽은 리플의 전 CTO이자 리플을 개발하고 개발자의 노력을 인정받아서 80억 개의 막대한 리플을 할당받았습니다. 그리고 매달 리플을 현금화했고 지속적으로 매도하면서 시세의 하락을 유발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암호화폐를 대중화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마운트 곡스 해킹 사건부터 시작해서 리플을 지속적으로 매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을 이끈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2014년도로 돌아가서 당시 제드 맥켈럽이 설립한 마운트 곡스는 첫 비트코인 거래소라는 선점 효과에 힘입어서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2014년도에는 비트코인 거래의 70% 이상을 담당했던 거래소가 될 정도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2월에 마운트 곡스 거래소에서 해킹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해킹의 수량은 거래소 고객의 74만 비트코인과 거래소가 보유한 10만 비트코인으로 총 84만 비트코인에 달했습니다. 마운트 곡스 해킹 사건은 비트코인의 가격에 악영향을 주게 되었고 시세는 절반 이하로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비트코인 가격이 1200달러였지만 해킹 사건이 발생한 이후 340달러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마운트 곡스는 결국 사이트를 폐쇄하게 되었고 제드 맥켈럽은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트코인의 시세가 340달러까지 하락한 이후에 한몫을 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CEO가 이번 해킹이 블록체인의 기술적인 결함을 갖고 있어서 발생이 되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이 보안과 탈중앙화 그리고 조작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기술적인 결함이 발생했다라고 하니 모두들 비트코인을 팔기 시작했고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큰 하락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해킹 사건이 발생한 이후 내부자의 소행이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가지 다양한 의혹들이 생겨났으나 이후에 해킹에 대한 이유는 프라이빗키 도난으로 밝혀졌습니다. 거래소 자체에 보안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프라이빗키가 도난을 당했고 해커가 데이터 파일을 복제하게 되면서 지갑을 해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굉장히 웃긴 해프닝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커가 마운트 곡스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재입금하게 되면서 해킹된 비트코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큰 문제가 발생되는데 마운트 곡스는 비트코인 불법 출금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출금을 막던지 지갑을 동결하거나 해당 출금 지갑을 수사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마운트곡스 해킹에 거래소의 과실이 상당하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고 피해 보상안이 마련되게 됩니다. 마운트곡스는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2018년 6월 일본 법원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채권자들이 만족할 만한 회생 계획안을 수립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운트곡스 회생 기간 동안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회수하게 됩니다. 파산 보호 신청 후에 과거 저장해둔 파일을 찾다가 비트코인 20만 개를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수한 20만 개의 비트코인으로 채권자들에게 지급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운트곡스는 정말 신박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일한 비트코인의 개수로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2014년도 당시에 1비트코인의 시세인 $400를 기준으로 피해 금액을 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상이 이루어지는 법적 절차를 밟는 동안 비트코인이 무려 $20,000까지 10배 이상의 상승을 하게 됩니다. 결국 채권자들은 손실을 본 비트코인의 수량만큼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손실을 경험했던 4월 $400의 기준으로 비트코인을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채권자들은 비트코인의 재가치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항소를 진행했고 해킹 피해 보상금은 비트코인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을 $6,300로 다시 산정해서 지급하도록 결정이 되었고 지급해야 할 총 비트코인의 양은 13만 7천 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14년부터 현재인 22년까지 의도치 않게 강제로 존버족에 합류한 채권자들이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누군가는 매도를 할 것이고 누군가는 매도를 하지 않고 기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사실은 약 14만 개의 비트코인의 물량이 시장에 풀리게 되고 이는 변동성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벌써 여러 가지 루머들이 시장에 떠돌면서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루머를 종식시킬 마운트곡스 보상안에 대한 원본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보상안에 대한 원본이 8월 31일에 공개가 되었고 워낙에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 벌써 한글 번역본까지 생겨났습니다. 한글 번역본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21년 11월 16일에 보상안에 대한 최종 결정이 되었고 22년 7월 6일자로 상환 절차 안내에 따라서 진행을 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상환 시작의 날짜는 9월 15일로 기재가 되어 있고 종료 날짜는 기본 상환 기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본 상환 기간의 날짜가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지만 정해진 기간에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보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상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물량이 전부 다 보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적으로 보상이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상을 받은 피해자들의 매도 물량으로는 큰 변동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시장을 공포 분위기로 조성하는 기사들이 도배가 될 것이기 때문에 9월 15일에 변동성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마운트곡스 이야기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시장이 어수선해서 정확한 팩트를 체크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거래소의 경우 해킹의 위험이 언제든 존재하기 때문에 큰 금액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하드월렛에 보관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운트곡스의 피해 보상안이 시작되는 9월 15일을 기점으로 변동성에 주의하시길 바라고 구독자분들께서도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